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오늘은 여름방학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여름방학에는요, 정규반과 특강이 모두 열리는데요. 정규반은 1년 365일 항상 내신을 대비하는 반이에요. 특강은 방학 때만 반짝 열리는 반이고요. 정규반은 항상 내신 대비를 하는 반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그 다음 학기에 내신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범위는 수투 전범위, 2학기 전범위죠. 수투 전범위를 할 예정이고요. 난이도는 처음 배우는 것처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배웠다 하더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념은 전부 다 처음 배우는 것처럼 꼼꼼하게 가르칠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 배웠다 했을 때 이게 조금만 하면 다시 또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조금 어려운 것까지 다 다룰 예정입니다. 센 B 스텝 정도 수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센 C 수준의 문제들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험은 항상 누적으로 매일매일 진행이 됩니다. 6시부터 7시까지 정시에 시작을 해서 정시에 끝을 냅니다. 그래서 지각하지 않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누적 테스트에는요, 수원을 넣을 거예요. 수원 전범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내신 대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능도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원 전범위도 역시 까먹지 않도록 항상 시험에 같이 들어가고요. 수투는 배운 데까지 누적해서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매일 시험에는 수원과 수투가 같이 나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로도 역시 수원과 수투가 같이 나갑니다. 과제로도 수원과 수투가 같이 나갈 예정이에요. 수원은요, 제가 봐서 제가 지금 주고 싶은 건 EBS 관련된 거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볼 수 있는 기회, 특히 수능 기출문제 중에서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이번 방학에 다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배운 부분에 대한 그날 과제가 나가는데 과제 양은 한 60문제에서 80문제 정도 사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3시간이면 풀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시간을 기준으로 내는데요. 아이들마다 정말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이에요. 좀 느린 친구들은 5시간도 걸린다고 하고요. 좀 빠른 친구들은 2시간이면 끝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도의 학생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미리 계획을 잘 짜주면 좋겠습니다. 클리닉은요, 방학 때도 월화수목금에 항상 열려요.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하루 3시간씩 클리닉이 항상 열리고요. 이 클리닉은요, 정규반을 듣는 친구도 특강을 듣는 친구도 모두 들을 수 있는 수업입니다. 무료고요, 당연히. 클리닉에 오면 이제 공부했던 거 질문을 그날 할 수 있겠죠. 매일매일 클리닉이 열리기 때문에 정규반 수업을 듣고 또 미적분 수업 보통 그 2학년 친구들은 수원을 이미 했기 때문에 듣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미적분을 듣는다고 한다면 화목과 월급, 그러니까 월화목금의 수업이죠. 매일매일 그날 수업 듣고 그날 과제를 하고 질문도 그날 좀 쳐내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잘 사용해주면 좋겠습니다. 과제가 부족하면 필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성실한 친구라면 와서 질문만 하고 가도 되지만 내가 과제가 좀 부족한 친구라면 와서 3시간 내리 좀 공부를 하면서 앉아서 좀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이 좀 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방학에 수업을 좀 열심히 하고 싶다 그렇다면 클리닉 시간도 학원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수학 시간을 좀 픽스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좋은 건 사실 더 베스트는 수업 듣고 숙제를 하고 클리닉실에 와서 질문하고 오답까지 싹 끝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수업 듣는 시간, 그리고 내가 숙제하는 시간, 그리고 클리닉실에서 질문하고 오답하는 시간까지 모두 다 체계적으로 분류를 좀 해둬야 계획대로 잘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요. 특강 소개를 드리면 특강은 수원은 월수금에 있고 미적분은 화목에 있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는 한 번 들었는데 다 까먹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내신 대비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번에는 좀 나는 다시 처음부터 수원을 하고 싶다. 나는 2학년이지만 이번 수원부터 수능 대비를 하는 마음으로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해보겠다 라고 하면은 이 수업 들어보는 거 추천하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수원과 수투가 되어 있는 친구를 대상으로 까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12회가 아니고 8회죠. 8회 만에 끝낼 수 있으려면 수원과 수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지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투에 있는 미분과 적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 미적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미적분 수업은 제가 어머님들과 상담을 해보니까 문과 친구들도 간혹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에는 누구나 미적분을 선택 과목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적분이 표점이 높잖아요. 그래서 수능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적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어렵게 수능에 나오진 않으니까, 아이가 확통을 좀 어려워하는 문과라면 그리고 기하적인 그런 머리는 좀 없는 것 같다면 미적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한번 해보고 안 맞는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내신 대비는 하지 않더라도 수능 대비로 그냥 겸사겸사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이번 방학에만 할 수 있는 경험이죠. 겨울방학이 되면 정말 완전 수능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와 이제 내가 진짜 선택할 과목 제대로 골라가지고 그때는 그 세 과목을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또 파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진짜 고3이 되는 시기니까요. 그 전에 혹시 아직 마음을 제대로 안 정했고 아직 방향이 좀 갈팡질팡하다면 한 번쯤 해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미적분은 계산이 좀 많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문과 친구들에게 조금 더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않고 이것저것 한번 시간이 된다면 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과 친구들이라면 수트를 배운 적이 있다면 이번에 꼭 듣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겨울방학은 그때 가서 뭔가를 새로 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재수할 게 아니라면, 현역으로 대학을 갈 생각이라면 이번에 방학에 조금 바쁘더라도 이것저것 해둬야 될 것들을 좀 많이 해두세요. 특히 수학은 미리미리 해둬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죠? 네. 제 수업은 개념 설명 확실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노트 정리까지 해서 그 제대로 배운 것들이 문제 푸는데 활용도가 높도록 가르치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알려주는 수업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설명은 다 해주긴 하지만 제가 가장 원하는 방법은 가장 수학에서 뿌리가 되는 정의와 정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때 내가 배운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공부를 하길 바라거든요. 수학은 그런 점에서 정말 외울 게 없고 활용도가 높은 과목이에요. 아이들이 이 수학에 대한 재미를 충분하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제 수업 잘 따라와주면 그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제 검사 같은 거 제가 다 하는데요. 이런 과제들 이제 제가 전부 다 아이들 과제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하고 이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전부 해줘요. 그래서 포스트잇에다가 뭐 오늘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아니면 오늘은 정말 열심히 했구나, 아니면 뭐 지난주에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조금 망가진 것 같다, 뭐 이런. 그러니까 아이들도 자기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나는 이번에 좀 풀린 것 같아, 아니면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도 과연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지금 좋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모두 좀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자, 아니면 지금 진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칭찬과 채찍, 당근과 채찍을 좀 제가 확실하게 해주는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은 제가 좀 부교재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과제도 물론 적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학을 하려면 아무래도 공부 양이 좀 필요해요. 우리 어렸을 때 1 더하기 1 너무 잘 하는데, 할 줄 아는데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냈었잖아요. 왜냐하면 수학은 어느 정도 좀 이런 그 스피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문제가 나한테 체화가 될 때까지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수능 만점자가 학교 갈 때 문제집 한 권을 들고 가서 나올 때 그 한 권을 버리고 왔다고, 하루에 수학 문제집 한 권씩을 다 끝냈다고.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도 매일 그만큼씩 노력을 하면서 그 감을 잃지 않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하물며
나는 전교 1등이 아니고 수능 만점이 아니라면 더 열심히 해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 과제는 당연히 필수고 방학 때는 부교재, 시중교재는 제가 선택으로 하긴 하는데 이것까지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특히 특강을 많이 듣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수학 특강을.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좀 선행이 되어 있는 시기이니까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 확통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방학에 들어도 좋고요. 겨울방학으로 좀 미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또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방학에는 좀 수원 수투에 몰두를 해서 방학 동안에 좀 질 높은 수원 수투를 가진 상태로 고3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게 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양의 수학 공부가 필요할 텐데 내 수준에 맞는 문제들을 되게 많이 다뤄보고 그 다음에 내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문제들도 좀 다뤄보면서 많이 틀려보고 고쳐보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느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는 과제뿐만 아니고 추가로 욕심내서 시중교재를 좀 풀면서 질문을 클리닉에 와서 다 할 수 있잖아요. 클리닉 매일매일 열리니까 월화수목금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하루 3시간이 매일 열리니까 와서 질문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 방학 동안에 레벨업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이버에 김나영 수학이라고 검색하면 제 블로그가 나올 거예요. 이 블로그에다가 질문을 남겨줘도 되고요.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나영하이라고 검색하면 이게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거든요. 아니면 뭐 김나영 수학이나 이렇게 쉬울 수학 이렇게 해시태그로 검색해도 아마 나오긴 할 거예요. 그렇게 DM으로 보내줘도 되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